제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던 사람인데 한 번 딱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백화점 차렸다가 너무 일찍 시작했어.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할 수 있죠? 근데 10년 전에 인터넷 백화점 차려놓고 PDA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하는 세상 만들겠다고 그 PDA 팔았다가 사기꾼 소리도 듣고, 그게 인터넷이 뜨기는 떠요, PDA에. 그런데 화면 하나 띄우는데 약 30분이 걸리는 거, 이게 문제야. 근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게 인프라가 안 돼갖고 속도가 느린 거야. 그런데 내 생각만 앞서가가지고 너무 빨리 그걸 시작했다가 한번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이제 월세방살이도 하고 막 간 경화가 생기고 막 당뇨가 뭐 400, 500이 넘어가고 해서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사로부터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그것도 친구 의사로부터.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데는 뭐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잘 살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좀 잘 살아야, 저 때문에 좀 잘 살아야 제 옆에들 좀 계속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만들면서도 이제 죽기 전에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애들 손을 잡고 애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것 같고, 뭐 형제간들은 자기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손을 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들이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다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저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드렸던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제일 걱정이 그거잖아요. 자녀들하고 남은 식구들,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먹고 사는 이런 뭐 걱정보다도 정말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괜찮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가족에 대한 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 갔더니 박한길이라는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경화 말기까지 갔었는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든 마음을 이끌고 지나가는데 어느 담벼락에 장미가 정말 예쁘게 피어 있더래요. 그 6월의 장미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저 장미를 못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들은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소중한 그 어머님을 놔두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그런 얘기를 앉아서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까봐 차마 누군가가 볼까봐 눈물을 닥지를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앉아서 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힘든 분도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성공자의 길에 가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갈 것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나 같이 갈 수가 있을까?
한 5사람, 아이고 한 10사람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면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누군가한테 가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때 우리 제품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공장도 가격에 싸게 주면서, 그럼 싸게 주면은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멀리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다단계 한다고 다니지 말고 공장도 가격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꽃배기로 파세요. 그렇더라도 사는 사람들도 싸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 해모인 같은 경우도 60호에 77만 원을 하던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싸게 주면서 가지고 가서 팔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준 가격에 꽃배기를 받더라도 옛날 가격에 절반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사서 먹던 사람들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이 화장품도 5종에 38만 6천 원을 하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주면서, 그러면서 꽃배기로 받으라고. 그럼 저는 공장에서 가져와서 저도 좀 팔면서 또 이 제품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자꾸 좋아하면서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을 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성경 얘기를 하고. 왜? 저는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이니까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됐네, 2사람 됐네,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원을 정할 때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천국에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알고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입을 다물고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예수님 그래도 제가 막판에는 조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좀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제가 이렇게 5명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던 거 조금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라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이거를 몇몇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는 분들에게 성경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점점 회사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고 안 되겠다, 회사를 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를 만들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놨는데 회사를 만들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 얻을 돈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제가 떠나기 전에 몇 분 모시고 가려고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근본 목적이 전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성경 얘기를 하더라도 이 회사가 태생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SBT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백배나종 화장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를, 그래서 저는 에이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뉴스에 의해서 아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에 한국원자력 연구원장님으로 계시던 장인순 박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 장인순 박사님 얼굴이 나오는데, 저는 그분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뵀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대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본 어게인한 그런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로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화나 또 전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이다. 야, 성경을 사실로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사실로 믿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 박사님이 뉴스에 촥 나오니까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됐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되네, 그러다가 그 박사님이 딱 나오니까 저분이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책을 하나 내셨는데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 하는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애터미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네. 애터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제가 만났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박사님 뉴스에 보니까 뭐 좋은 화장품 개발됐다고 나오네요. 그랬더니 그거 나왔다고. 제가 다짜고짜 100배나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제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려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쏜살같이 여기 대덕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소를 들어갔더니 지금 조성기 박사님, 우리 해모임 개발하셨던 조성기 박사님, 정읍 원자력 연구소 소장까지 하셨던 그분을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높은 분이 시키니까 그분이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해모임과 아톰미 화장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이게 순식간에 맑고 투명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수백 배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백 배나 좋은 화장품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온몸에 천율이 왔어요. 감전된 듯한 천율이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도 이 색소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집어넣지 못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빛을 한번 촥 쪼였더니 이 방사선이라는 게 빛이에요. 빛. 일본에 갔더니 우리 화장품에서 방사선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햇빛도 방사선이에요. 태양에서는 지금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그 방사선이 오는데 이게 햇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살인광선도 되지만은 한편은 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감마선을 어떤 양으로 탁 조사를 하면 이 색소가 탁 없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맑게 됐다 이게.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엑스레이 한 방만 딱 찍으면 돼.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화장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식물 끓이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죠. 한약 따리면은. 이게 이제 철을 FE 옆에 이제 막 이 프라보놀이라는 게 이런 게 붙어가지고 철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방사선을 딱 조사했더니 이렇게 맑게 됐다 이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원자력 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봤던 이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는 순간에요. 이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5만 불, 6만 불의 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때가 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백 배를 집어넣었다 이게야. 이 기가 막힌 화장품을 들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 그런데 원가가 많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원가가 많이 안 먹혀. 이게 좋은 거예요. 반도체가 왜 좋냐 이거예요. 그거 모래로 만들거든요. 모래로. 반도체라는 게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귀소 모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래에서. 그러니까 싼 원료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금보다도 더 비싸게 만드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창출돼서 이 나라 이 땅이 자원도 안 나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는 밥 먹는 것은 먹고 살 만큼 끌어올려놓은 것이 반도체 산업인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자, 이 나라 이 땅에서 나오는 풀뿌리들 널린 게 풀뿌리죠. 그렇죠? 푹푹 삶아가지고 방사선 한 방 빵 쪼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 다 팔면은 값싸게 팔면서도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으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가 막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지금 프랑스가 먹고 있는 시장, 미국의 명품이 먹고 있는 시장, 일본의 시세이도 SK2가 먹고 있는 시장. 이 시장 니네 조금만 기다려라. 니네는 이 색소 문제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이
못 나오는데 이 화장품 시장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을 우리가 가가지고 깃발을 꽂는 대로 이제 다 우리 땅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그 소장님이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좀 꼭 좀 팔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요 이게 잘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소장님 바지가랑이 잡고 내가 우리 동네 대리점권 하나라도 좀 따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파는 건 잘 팔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파는 건 잘 팔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을 들고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는 국제 장사꾼이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SBT라는 회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한국콜마하고 설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도 연구만 하는 사람들, 한국콜마도 연구하고 제조까지만 해. 판매를 안 해본 거예요. 이 두 팀이 만나가지고 SBT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기까지는 잘 만드는데 파는 걸 못 판다. 그래서 이제 설립하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설립해놓고 2년 만에 자본금 다 까먹고 직원 서너 명 남아있고 이게 이제 문 닫기 직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500박스를 팔아요. 그러면은 한 번 생산하면 3,000박스씩을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생산해서 몇 개월 팔아요? 6개월 팔아. 그럼 1년에 2번만 생산을 해.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쫄쫄 굶으면 공장을 세워놓고 1년에 2번 생산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 조금씩 팔면은 그거 가지고 월급도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 닫기 직전이 되니까 이 원자력 연구원장님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쓰여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판매가 문제가 돼서 이게 곧 문을 닫게 됐으니까 가가지고 좀 판매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그 책임자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가지고 의논해서 좀 실무적인 거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SBT라는 공장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영기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전화를 받고 한 사람이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지금의 김추봉 대표이사님. 왜? 한국원자력 연구원장님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 전화해가지고 사람 보낼 테니까 일 좀 잘 의논하세요.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이 또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하고 바짝 쫄아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장 한번 봅시다 했더니 이리 오시죠. 그래갖고 설비를 보여주는데 설비는 또 제대로 깔아놨어요. 저도 이제 화장품 설비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알죠. 비슷비슷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실험실을 좀 봅시다. 왜? 실험 계측 장비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품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최신 버전으로 쫙 깔아놨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생산 품질 관리 문제가 없겠다. 그럼 판매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가 설립이 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10만 개 단위로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개 단위로. 대량 생산, 것도 초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주라.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10만 개씩 팔아내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10만 개씩 진짜 팔린다. 근데 그 말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믿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런데 믿고 못 믿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 왜? 어차피 죽을 건데. 6개월에 3,000개씩 한 번씩 1년에 2번만 생산하면 어차피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자. 요게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고 따라와 준 거야. 그래서 가격을 사정없이 낮춰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8만 5천 원 하던 것이 7만 6,500원까지 다운이 된 거예요. 다운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한 박스 보내는 택배비랑 4개 보내는 택배비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악착같이 줄인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에 믿지더라도 그렇게 팔자. 그러면은 길이 나오고 방법이 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다고 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하죠. 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SBT는 이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그 SBT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애터미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점권이 보통 독점권이 아니고 영구 독점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3년 후에 뭐 재계약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영구 독점권. 그러니까 우리 자손 만대까지 SBT에서 생산되는 해모임 아토미 화장품은 애터미만 판다. 이렇게 영구 독점 계약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무기한이에요, 기한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임병구 총장님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임승택 총장이 광주 가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무슨 그 설명할 장소에 문 따주려고 추리닝 입고 슬립밭 끌고 왔더래요. 그러다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애터미 총장이 됐는데 그 임승택 총장이 우리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나온 제품을 판다 뭐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임승택 총장도 좀 허접하게 생겼었나 봐요. 니네가 뭔데 원자력 연구소 물건을 판매를 하냐고. 니네가 뭔데.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특혜를 받아가지고 야, 그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구소 박사급만 1000여 명이 있는 그런 연구소에 제품을 니네가 뭔데 파냐 이거야.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좀 지금 성질 많이 죽었는데요. 몹시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뭔데 원자력 연구소 제품을 파냐고. 근데 우리가 모여서 파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회사를 차렸는데 쫄딱 망해가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부탁을 해서 우리가 팔아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청와대 끝발이 있고 무슨 끝발이 있어갖고 이거를 뭐 거창한 걸 가져온 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아이템. 그런데 그게 진주였어. 흙 속에 묻힌 진주였어. 그거를 눈 밝은 박한길이가 찾아가지고 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무슨 정치적인 특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그분들이 고맙다고. 애터미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추장, 된장염, 미원 이런 걸 납품할 때 타고 다니는 스타일스고요. 이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낫습니까? 지금이 훨씬 낫죠? 예. 이런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업용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용은 좀 다르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전부 이걸 식당에 납품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박종수 크라운 마스터님이시고요. 그때 이렇게 오리집을 하셨습니다. 이 오리집이 망하게 되죠. 그때 처음 있었던 그때 이 오리집이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을 것인데 방바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회장님 세미나를. 그때 당시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1호가 뭐였을까요? 카니발이었습니다. 재산 2호가 노트북이었어요. 그 노트북을 놓고 우리가 오르르 둘러앉아서 그때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이제 제가 썬바이오텍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봤던 장소입니다. 지금 썬바이오텍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이 썬바이오텍 전층이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1층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초창기 했던 멤버들 사진입니다. 그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가서 저희가 실제로 봤던 겁니다. 제품이 그때 나왔던 그 화장품을 여기서 지금 진열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방문해서 실제로 보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표 사업자로 모실 분이 없었어요. 지금 대표 사업자 하라고 그러면은 하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중고 카니발 한 대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대표 사업자로 모실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윤영성 대표 사업자님은 옆에 계시기는 계셨는데 그냥 회사의 경영 고문 정도나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좀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 했는데 그게 또 하나도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뭐 이제 옆에서 거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윤 교수님이셨죠. 윤 교수님이 대표 사업자를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한편은 약간 불쾌한, 아니 이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사업자를 하라는 거야 하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 부동산 교수를 하시고 부동산 업계 이제 방송도 하시다가 직접 이렇게 이제 건설회사를 차리셔가지고 시행사를 만들어서 뭐 수원에서 제일 높은 뭐 오피스텔도 짓고 뭐 용산에다가 뭐 아파트도 몇 동 짓고 막 건설업체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건설 경기가 팍 가버리니까 약간 어려움을 겪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건설회사 회장이고 교수고 뭐 왕년에 한가락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다단계 회사의 대표 사업자라니 하는 그런 표정을 딱 지으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썩 좋아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래 니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대표 사업자를 마지못해서 승낙을 해주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자리가 욕심나고 좋은 자리여서 해주셨다고 하면은 지금만큼 제가 감사를 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쏙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었지만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뭐 그런 거라도 해주지 이렇게 하고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고마워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바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간절했던 회장님의 기도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 애터미의 파트너가 있죠.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콜마나 B&H라고 하죠. 연구소 기업 1호에서 애터미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는 회장님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중개업법을 입법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계약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년이고 가불이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안 된다 하더라고. 보통 계약이 기본인데. 그런데 회장님이 굳이 우리가 상속까지 가야 되니까 뭔 계약하겠어요? 영구 독점. 이 영구 독점은 사실 세상에 영구 독점이란 거의 없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뭐 하지만 나중에 보면 바뀌더라고. 영구 독점이 안 되더라고. 이 영구 독점이 우리 애터미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경영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2년 캐도 그 도장 찍어버려. 그러니까 애터미는 출발부터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이 바로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이다. 왜? 어떻게 보면 회장님은 애터미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면 제조업을 했거든. 이 제조업을 하면은 왜 제조업이 중요하냐면은 세상에 돈은 두 곳에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유통업에 있거든.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면서 얼마나 그 자동차 협력 부분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을 하는데 그때 항상 하신 말씀이 저는 뭐 구경 삼아서 옆에서 봤죠. 보니까 그때부터 1등주의더라고. 1등 하면 된다 하더라고. 사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1등 되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1등 하기가 어렵잖아요. 1등 하기만 하면 더 쉬운데. 그랬더니 이제 1등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조업할 때 저는 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글로벌 가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글로벌을 50개국을 다녔으니까. 근데 대부분 제자들이 가져오는 명함 보면 어떤 명함에는 글로벌 회사라고 가져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경상도 말로 글러버리는 회사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일본도 안 갔다 왔거든. 안 해보고 뭘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제조업을 통해서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본사에 가면 제일 기특한 직원이 하나 있어요. 24시간 일하고요. 떡볶이도 달라 안 하고 하는 제일 말 잘 듣고 제일 잘하는 우리 일을 제일 많이 해주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걸 아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업 다음에 유통업으로 오셔가지고 이 경영을 처음에는 경영을 하셨어요. 경영하시고 드디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베스트가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사업자를 하셨어요.
회장님은 직접 우리처럼 현장을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빛만 봐도 다 아니까. 그래서 사업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쇼핑몰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애터미의 핵심 역량이다. 우리 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이 오늘의 애터미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